한국은 저희 일본의 감사를 표현하며 선물을 보내거나 보상금을 주어도 부족합니다. 미국 하버드의 한 강의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본인 유학생의 폭탄 발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인 학생들은 감사는커녕 저희 일본이 강제로 지배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 쪽입니다. 계속 망언이 쏟아지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에서도 명문 중의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애니메이션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TV를 많이 보았는데요. 만화 영화에 빠졌던 저는 더 자라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자유롭게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허락해 주신 덕분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았지만 저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가장 좋아해요. 감독 특유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상과 영화가 담고 있는 환경보호 같은 주제의식이 너무나도 정의롭게 느껴지고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언젠가는 지브리 박물관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 엄마가 선물로 일본에 다녀오라면서 비행기를 예약해 주셨지만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본에 가려고 했던 계획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더 마음속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망이 커져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꿈만 점점 커져가는 채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짐을 풀며 룸메이트인 하루나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일본 음식 탐방 동아리의 부회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나와 미리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지만 기숙사에 들어간 바로 첫날부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절친이 되었습니다. 하루나는 깔끔한 단발에 키가 작고 덧니가 귀여운 일본 소녀였어요. 꼭 아직 고등학생인 것 같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스타일이었죠. 겉모습은 아직도 조그맣고 미숙해 보이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찌나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지 하루나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 친구가 일본 음식을 탐방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자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당장 정식 회원으로 등록해버렸어요. 역시 그 동아리에는 많은 일본인 친구들이 있었고 자기소개도 하고 각자 관심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이 순서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동아리에 소개해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꽤 역사가 오래된 행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다음 모임 때는 하루나가 스시와 우동을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스시는 솔직히 애니에 나올 때마다 많이 보았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보았는데요. 진정한 스시 장인이 만들어주는 정통 스시집이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없어서 항상 아쉬웠었어요. 사실 부모님은 그렇게 일본 음식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셨고요. 마트에서 한 번씩 엄마를 졸라 포장된 스시를 사 먹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제대로 된 스시를 먹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너무너무 기대되어 하루나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아리 행사 당일이 되었어요. 하루나가 준비한 스시는 예전에 먹었던 마트의 스시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어요. 물론 장인이 준비한 스시와 같은 퀄리티는 기숙사생이 준비할 수 없었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우동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크게 감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본 친구들과 함께 실컷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일본 음식 동아리에 들어간 것이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일본인 친구들과 같이 보내고 있는 중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새로운 드라마가 대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연히 일본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하루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루나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거 일본 거 아니고 한국 거야. 나는 먼저 봤는데 너무 유치해서 1편을 보다가
중간에 꺼버릴 수밖에 없었어. 차라리 그거 말고 귀멸의 칼날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어때? 저는 하루나가 왜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계속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궁금해서 그만 보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보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 하루나는 어젯밤에 뭘 그렇게 재미있게 봤냐며 물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았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계속 세계 1위라고 광고가 나오는데 안 볼 수가 없어서 봤다고 했지만 하루나는 하루아침 만에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버리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기숙사에서도 묘하게 불편하여 하루나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루나와 이렇게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뭐라도 해야만 했어요. 한국의 드라마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 왜 이리 민감하게 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요즘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하루나와 친한 유카라는 친구가 있어요. 유카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카가 저에게 하루나에 대해서 더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하루나는 부모님이 정말 한국을 싫어하신다며 하루나도 그냥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음식 동아리가 불편하다면 자기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들하고도 한번 어울려 보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따로 동아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쉐어하우스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마침 다 같이 떡볶이를 해먹는다면서 아마 같이 가면 분명히 환영해 줄 것이라고 고맙게도 같이 가자고 초대해 주었어요. 며칠째 계속 하루나와 불편하게 지내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 유카가 이야기해 준 대로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니 하루나의 기분이 은근히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국 친구들이 모여있다는 쉐어하우스에 유카와 함께 갔어요. 한국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얼굴이 익숙한 친구도 많이 있었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던 일본 음식 동아리 모임을 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오늘 떡볶이를 해먹는다고 들었다고 하니 한국인 친구 중에 진수라는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와 유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떡볶이보다 덜 매운 떡볶이를 만들었다고요. 엄청 배려받는 기분과 함께 유카와 저의 몫으로 준비해준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았어요. 떡볶이의 매운맛에 입안에서 고통이 느껴졌지만 열심히 준비해 주었으니 바로 뱉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는 일본 친구들의 눈치를 봤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한국 친구들의 눈치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떡볶이를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매운맛은 점점 사라져가고 달짝지근한 맛에 중독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떡볶이에 들어있던 채소가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죠. 한국 음식에는 채소가 꼭 들어간다고 하니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보다 훨씬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음식 중에서 떡볶이가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음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보낸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매일같이 떡볶이를 먹었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고 앞에는 무조건 맛있는 떡볶이 집이 하나씩은 꼭 있다고 하면서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 유카와 진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들을 갖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태 탐닉했던 일본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순수한 것 같았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놀이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하던 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줄다리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깊은 유대를 쌓고 주말을 보내고
하루하루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교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다 보니 수업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하버드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아이비리그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매우 똑똑하고 총명한 학생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나도 엄청 IQ가 높고 유카와 진수도 한두 마디만 나눠보면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하버드에서는 정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윤리적 추론과 같은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윤리적 추론을 통해 우리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추론해 나가는지를 배웁니다. 수업의 주제는 아시아에서 확인되는 제국주의적 역사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추론 수업이기도 하지만 추론을 하기 위해 토론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미리 준비해 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이번 수업은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저의 주변의 친구들의 국적이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국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수업의 결론이 지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나가 갑자기 준비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이었지만 일본이 한국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저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일본에서 모두 다 설치해 주었거든요. 한국은 너무 후진국이어서 도로와 철도도 전혀 없었고 가장 기본적인 통신망인 전기나 전화선조차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산업시설도 모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던 시절에 지어놓은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한국은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못 사는 후진적인 나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국주의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은 저희 일본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선물을 보내거나 보상금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한국인 학생들은 감사는커녕 저희 일본이 강제로 지배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 쪽입니다. 하루나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조의 진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수는 아주 간단히 하루나의 말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위해서 그런 인프라 시설을 설치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서였지요. 2차 세계대전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국에서 착취해온 노동력과 자원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린아이들부터 늙은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쥐어짜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세운 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독한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에도 아무런 보호장비나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잃는 것도 파리 목숨처럼 여겨졌고 팔다리를 잃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광산에서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고 합니다. 광산 노동자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햇빛을 제대로 쬐이지도 못한 채 컴컴한 광산 안에서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져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군은 731 부대라고 불리는 당시 방역급수부라는 부대를 운영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길어질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해서 인체 실험을 시행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이 실험 대상을 마루타라고 부르는데 마루타라는 말은 일본어로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일본인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죠.
한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한 인체 실험은 너무나 끔찍하기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남성들에게 일어난 일만 해도 이 정도인데 한국인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여성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분들은 당시 제대로 된 식사나 잠자리도 제공받지 못한 채 하루에도 일본군 수십 명을 상대해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인 위안부를 30명 끌고 와서 일본군 4,000명을 상대했다는 일본인 전범의 진술은 그녀들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게 강제로 약을 먹었으나 혹시라도 임신이 된다면 잔인한 일본 군인들은 배를 군홧발로 짓밟거나 개머리판으로 내려 찍을 정도로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나 학생이 얘기한 일본군의 행동이 위와 같은 내용인가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 이후 6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모든 기반 시설이 싸그리 파괴되어 실제로 남아있던 것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발전에 약간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파괴되지 않은 철도와 도로, 공장을 이용해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한 짓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과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하루나가 다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면서 그런 잔혹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나라로서 통합하기 위해 한국에 실제로 교육 사업도 많이 진행했어요. 한국인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우리의 제도를 한반도에 이식시켜서 한국 신민으로서 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는 아십니까? 그리고 35년 동안 일본이 지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은 지배하에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35년씩이나 남의 나라를 지배할 수는 없었겠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워 일본으로 건너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물에 독을 푸는 등 나쁜 일을 했지만 저희가 한국인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진수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강의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루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달려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수도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학생들 중 일부는 하루나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야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유를 하는 학생들은 알제리와 아일랜드, 인도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제국주의 시절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나라들 출신이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조상이 과거 한국처럼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당했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던 학생들도 이 토론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는 것처럼 하루나를 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진수가 다시 말했어요. 하루나, 내 생각엔 잘못된 역사는 뉘우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 같아. 지금 독일이나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도 모두 현재 옛날에 저질렀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잖아. 일본은 그럼에도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날조하고 그걸 학생에게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잖아. 그런 조작된 역사를 배운 너 같은 사람이 심지어 해외까지 나와서 그걸 퍼뜨리고 있는 거야. 이 사진들을 한번 봐. 이게 바로 일본이 한국을 수탈하던 시기에 했던 악마 같은 행위가 담긴 증거야. 진수는 교수님께 USB 하나를 전해드렸고 강의장에 커다랗게 띄워진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전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루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하루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었어요. 짐도 챙기지 못하고 하루나는 그만 강의실 밖으로 뛰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던 학생들이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교수님께서는 저희를 진정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나 학생과 진수 학생이 보여준 토론에서 우리는 수업의 주제인 윤리적 추론의 좋은 예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도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기존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혹여 그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하루나 학생은 전형적인 승자가 쓴 역사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몽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은 전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이 강의실뿐 아니고 다른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제2의 하루나, 제3의 하루나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는 윤리적 추론이라는 수업의 주제에 맞추어 토론 결과에 승복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항상 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루나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나를 통해 이 강의실 내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일본의 잘못됨을 깨우쳤는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한 흔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한국의 문화는 훨씬 순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의 문화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랭킹 1위인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아만다. 학생이 수업 중에 겪었던 경악스러운 토론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토론 수업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던 하루나 학생이 진실을 깨우치고 앞으로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